안녕하십니까. 인천의 공립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용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법을 가르치기, 배우는 법을 배우기라는 말을 항상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양한 교육을 시도 중이고요. 그렇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서 발령 후에는 쭉 고학년만 맡다가 2019년에 어쩌다 보니까 처음으로 1학년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 1학년 학생들을 맡아 가르치면서 제가 외계인인지 아이들이 외계인이었는지 궁금했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익숙하듯하면서 또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죠. 저는 이 문장을 학생들이 학교에서 뭔가를 배울 때 조금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방법을 쓴다 정도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괜히 평소에 잘 알던 것도 막 백과사전 꺼내서 정의 같은 거 살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설명했을 때 예상되는 질문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도 들 건데 그런 예시들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제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영 엉뚱한 예시를 들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학습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하면 학생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야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런 거야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걸 어떻게든 전달하고 싶어 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막 몇 배씩 이렇게 사고력이나 지식들이 증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과정이 제 직업이니까 저는 직업으로서 배우는 방법을 배우자라는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자신이 원하는 학년만 맡을 수는 없습니다. 매년 학년이 바뀌죠. 그래서 이제 제가 1학년도 맡게 됐는데요. 이런 다양성이 공립학교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사자인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껄끄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동료 교사분들이나 아니면 작년 제자들이 제가 1학년을 맡게 되었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걱정은 걱정이고 저는 당장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고난을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극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잘하는 것을 1학년을 맡게 되었다는 이런 걱정과 한번 부딪혀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모든 걸 기록하고 또 그 기록 속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반성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다. 그랬더니 학생 반응은 이랬다.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다 보면 1학년이 익숙하지 않은 저도 어느 정도 1학년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록들을 해두었습니다. 학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두었던 기록 중에 제3자가 보기에 조금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 SNS에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때 1학년 교사일기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과 좀 교류를 했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좋던 가운데 출판사에서도 좀 좋게 봐주셔서 출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를 편집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출간되었을 때 혹시나 이야기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또 그래서 고민이 꼬리를 물어서 막 이렇게 편집이 좀 늘어지던 중에 2019년도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가 텅 비어버린 거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더 이상 노는 학생들도 없고 또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1학년 학생들도 작년에 그런 활발한 서로 손잡고 뒹굴고 하던 그런 것들이 없이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로 딱딱딱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코로나 이전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에 좀 탄력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책의 형태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 책을 부르는 다른 제목은 외계인 관찰일기입니다. 중의적인 뜻이고요. 제가 아까 저자 소개를 할 때도 언뜻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외계인 관찰일기라는 거는 외계인을 관찰하는 일기 그리고 외계인을 관찰하는 일기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죠.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 인류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행성을 탐사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제 1학년들을 맡게 됐다고 하니까 제가 딱 그런 기분이 든 거예요. 1학년들이 막 이렇게 뛰어노는 새로운 행성에서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1학년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애정을 담아서 외계인 관찰일기라고 붙여주었습니다. 3월달, 4월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1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교사인재가 막 키는 2배나 크고 또 학생들이 집에 가도 저는 계속 학교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제가 학교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외계인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외계인이었던 거죠. 1학년도 1학년 나름의 사회가 있고 어른도 어른 나름의 사회가 있고 서로의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 서로가 그냥 외계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학년 교사가 일종의 외계 외교관의 역할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저는 이 책을 1학년 교사일기 그리고 외계인 관찰일기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이 책은 일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기록한 것도 있고요. 또 제 감상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 감상이 주지만 결국에 통합적으로 이 책을 구성하는 이야기는 1학년 교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학년 교실이 궁금하신 분들께 일단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자녀분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고 나서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 모두는 1학년이었잖아요. 저도 1학년이었고 여기 같이 촬영하고 계신 이 PD님들도 전부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학년 때로 돌아가서 한번 자신이 그 시절에 어떤 감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분들은 교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기타 사교육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기타 교육공학이나 교육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께 이 책을 한번 같이 공유해서 이 책 속에 있는 감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1학년 교실 이야기와 제 감상이 같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 감상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한 군데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배움은 학생에게서 일어나지 교사의 계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는 의도를 지닌 관찰자면 충분하다. 교사는 지휘관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다. 아니, 넘을 수 있다. 넘어야만 한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그 경계가 모호할수록 인류는 진보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1학년 교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상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외계인의 눈으로 외계인도 살펴보시고 또 독자분들께서 제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에 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런 말이 통용될 때가 있었죠. 뭐 사자가 절벽에서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말씀들이 아마 이런 맥락들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또 그 사람이 영원히 자신의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성장할 용기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마음 놓고 자신의 항해를 떠날 수 있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학년 교사일기에도 나오듯이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사회 체계를 가졌을 뿐 결코 우리보다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아가서 어른과 아이가 서로의 세계를 사랑하되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살 스승님께 배운 교훈은 그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의 저자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